나쁜 만성염증의 임상적 데이터가 있는 보충제를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시는 분 없겠죠? 옛날에 염증에 좋다고 맞아요. 먹었어요, 주스를. 중성성 이슈도 있었고, 네. 네, 그런 간수치 이슈도 있었고, 어떤 특별한 기능성이나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먹기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 리틀 약사님과 오랜만에 또 콜라보를 합니다. 네.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셔야죠.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하지 마세요. 티어리스트. 티어리스트 내가 맨날 울고 먹는데 하지 마. 이번에 네. 다른 게 롱폼 티어리스트입니다. 아, 롱폼 좀 티어리스트.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네. 왜 이게 정말 근거 수준이 있고 정말 도움되는지. 염증 조절하는 영양제인데 이 중에서도 만성염증, 네. 그리고 빠른 염증 말고 오랫동안 우리가 쌓아온 모든 병을 유발한다는 기본적인 통증 부종부터 성인병, 그리고 이제 동맥경화, 뇌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까지 유발한다는 그 나쁜 만성염증의 임상적 데이터가 있는 보충제를 가장 높은 등급부터 낮은 등급까지 한번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영양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있지만 일관성이 있게 나오지 않아서 분류를 해봤어요. 근거를 뭘로 잡았냐면은 hsCRP를 첫 번째 기준으로 나왔고요. 만성염증의 기본 혈액 검사할 때 수치이고요. 네. 그다음에 TNF-알파랑 인터루킨 6라는 염증 관련된 사이토카인들. 사이토카인들과 그리고 그 데이터의 양, 메타 분석과 임상 RCT 연구와 코호트 연구 정도의 근거 있는 것들의 개수를 파악해가지고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쭉 뽑아봤죠. 네. S등급은 그래서 1순위로 할 거, 그다음에 A등급은 S등급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먼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B등급은 보조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A, S를 사용하고 좀 부족한데 더 할 게 뭐가 있을까? 추가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C등급은 좀 데이터가 갈려요. 효과가 있다 없다. 애매한 거예요.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거고, F등급은 돈 낭비입니다. 이겁니다. 살 필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쭉 모아봤는데 수치가 어떻게 분류가 됐냐면은 hsCRP나 이런 수치에 관련된 것들이 민감하게 뽑아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연구 수준에서 나온 수치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걸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오메가3, 커큐민, 피크노제놀이 S등급, 스페셜. 네, 스페셜. 피크노제놀과 같은 경우는 이게 hsCRP를 많이 낮춰서 많이 그런 것 같고, 낮췄네요. 예, 네. 예. 근데 메타 분석 연구는 5개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오메가3랑 커큐민은 뭐 말해 뭐해 싶은 네. 수준이죠. 워낙 많이 연구 네네. 논문 되어 있고 뭐. 이거 근데 S등급에 대해서 우리가 A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근데 세 가지 다 워낙 그 염증에 제일 많이 쓰는 거 딱 세 가지가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피크노제놀 같은 거 잘 모르시는데 피크노제놀 같은 경우 사실 정맥, 미세혈관 순환 이런 쪽의 염증에는 참 좋은 거라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뭐 컬큐민이야 광범위하게 많은 다양한 뭐 우리가 이제 염증 신호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들 있잖아요. 실제 연구 논문들을 보면 다양한 신호들을 다 많이 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컬큐민은 무조건 항염작용에서는 1순위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고 뭐 오메가3는 말해 뭐해. 저는 오메가3가 되게 중요한 게 이 수치적인 것도 그렇고 임상 데이터가 정말 가장 많은 수준인데 이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건강성 이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을 이유가 없죠. S등급은 무조건 오메가3는 무조건 1등으로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크노제놀과 같은 경우는 양면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먹으면 섭취를 하면은 심혈관 쪽과 뭐 혈압과 대사증후군 이런 쪽이 너무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네. 그리고 몸에서 뭔가 막 느껴지는 건 없잖아 사실은. 티가 안 나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S등급이 맞나? 데이터값 하나가 튀어가지고 좀 강하게 보여준 것 같은데 가격 대비로는 A가 맞을 것 같고. A로 네, 근데 A- 가격을 안 따지면 저는 S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S. S. 네, 제일 좋아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라. 네. 저도 오메가3 피크노제놀 무조건 섭취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A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비싸요. 비싸지. 그러니까 메인으로 선택하기엔 좀 비싸다. 그럼 이제 A로 갈게요. 네. A로 분류된 게 생강. 생강 추출물이 관절염 데이터 되게 많고요. 비타민 D, 보스웰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생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강 사실 좋죠. 좋은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충제로서 많이 먹는 소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개별인형에 나옵니다. 관절염 쪽으로. 관절염 쪽으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영역이 정도 되면 좀 광범위한 관절염 빼고 만성염증이라는 거는 사실 관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뭐 피부염증도 생길 네. 수도 있고 네. 보이지 않는 이제 여러 가지 숨은 인자들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거라 물론 진저롤도 그런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한정적인 데이터들이 많지 않았나. B로 갈까요? 저는 그래서 진저로는 B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비타민 D는 보니까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약해요. 그런데 어떤 패턴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한적인 이유는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에 한해서. 네. 근데 다 부족하잖아요. 대다수가 부족하지. 섭취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A에 동의합니다. 비타민 D. 그리고 보스웰리아는 A라고 봐야 되나? 이 커큐민과 사실 비슷한 맥락이 있긴 한데 얘가. 그러니까 보셀리아도 주로 사실 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염증성 신호들을 줄여주는 건 맞는데 얘도 관절 쪽에 이제 사실 초점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네. A는 약간 좀 만성적인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성분들이 네네네.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네. 얘는 좀 B로 내려서 관절 쪽에 초점이 있는 분들에게 먹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은 A에 부합하는 거는 피크노제놀, 비타민 D.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강 추출물과 보스웰리아 모두 데이터는 조금 있지만 관절 쪽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이니 좀 브로드하지 않다. 네. 사실 그 수치를 낮추는 걸 보면은 얘도 다 되긴 되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네. 데이터를 우리가 그래도 광범위한 건 없으니 B로. 네. B는 이제 선택의 영역이니까요. 그럼 다시 이제 B로 넘어오면은 여기 마늘이 있고요. 네. 레스베라트롤, NAC, 퀘르세틴, 마그네슘, 아스타잔틴 이런 게 있는데 항산화 성분들과 미네랄 성분과 마늘이 있네요. 저는 사실 이제 뭐 염증의 인자의 수치들은 사실 A보다는 조금 떨어지게 나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A로 좀 올려야 되는 것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떤 제 거요? 생각으로는 일단은 마늘. 마늘. 일단 수치 자체도 CRP 수치도 나쁘지 않게 감소를 시켰고요. 그리고 마늘 자체가 우리 보면 시각적 기능성에서도 혈압에 대한 기능성, 네네. 콜레스테롤에 대한 기능성 네.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마늘은 사실은 그런 염증뿐만 아니라 뭐 항균도 있고 항암에 대한 역할도 있으니까 얘는 조금 광범위하고 브로드하게 쓸 수 있어서 좀 A로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퀘르세틴. 퀘르세틴. 네. 네. 얘는 오히려 알러지 면역 쪽은 있어도 항염증이 강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퀘르세틴은 사실 약간 컬큐민의 약간의 약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퀘르세틴이 항바이러스 옛날 이제 그 우리 코로나 시절에 네. 특정 원료가 코로나에 대한 억제 반응에서 네. 항균 작용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SCI 논문에도 올라가 있고요. 얘가 이제 비만 세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를 억제해줘서 알러지나 비염이나 아토피에도 도움이 된다. 이 알러지 아토피도 전부 다 어쨌든 염증성 근데 질환이잖아요. 그거는 만성염증 인자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 저는 알러지 아토피도 만성염증의 일종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토피 데이터도 있어요? 있죠. 퀘르세틴 다 있는데 이게 수치상에서는 조금 약하긴 하거든요. 광범위하고 브로드하다고 또 보기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B로 갈까요? 왜 이렇게 약해지고 있어. A는 네네. 이게 거의 S급인데 피크노제놀만큼이 되나 이제 안 됩니다. B. B. 피크노제놀 정도는 B급이네. 아니다. 예, B급이야. 근데 B급. 마늘은 좀 네. 고민해봐야 될 게 네. 일단은 여기 데이터상 보면은 네네. 일관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고 데이터는 되게 많아요. 네네. 가성비도 좋고. 근데 네네. 수치는 또 잘 감소했으니까 마늘은 A로 좀 올려줘도 괜찮은 네.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또 왜냐면 마늘은 누구나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에 영양이고. 가깝고 마늘 보충제들이나 우리 추출물이 아니고 사실 그 동결건조 시킨 거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마늘을 올리고 네. 이 퀘르세틴은 B로 놔줘서 네, 맞습니다. 약간 알러지 반응이 동반되는 염증 조절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나을 것 같고, 근데 마늘은 우리가 네. A로 놓고 먹어도 손해 볼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얘는 혈압 감소 정말 잘하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도록 낮추고, 이 에너지 만들거나 아까 말씀하신 염증도 감소시키니까 A로 놓고 그냥 드셔도 손해 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비타민 D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크노제놀과 마늘 중에서 염증 가라앉혀 주면서 동시에 성인병 관리할 때 뭐 먹을래 할 때 둘 중에 하나 골라라고 할 정도로 되게 근거 수준이 높잖아요. 맞아요. 마늘이. 저는 마늘을 A로 올리고 오케이. 그럴까요? 네, 동의합니다. 보셀리아, 네, 생강, 알겠습니다. B로 내리고
네. 근데 여기서 마그네슘이 있어요. 마그네슘은 데이터를 보니까 부족한 사람에 한해서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부족할걸요? 근데 여기 뭐 항염증 효과 수치가 HSGRP 기준으로 많이 낮지 않으니까 마그네슘은 그냥 먹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A인데 효과 면에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 기준으로 봤을 때는 B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보이는 게 B에 이제 아스타산틴도 있고. 있죠. 아스타산틴은 주로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눈의 피로에 도움이 되는 건데 네. 결국은 이게 눈에 항산화 작용을 하고 미세혈류 네. 흐름을 좋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그런 역할 때문에 한 건데 그러면 피부 보호하고 맞아요. 색소 성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명한 또 레스페라트롤도 B에 네. 또 보이네요. 네. 레스베라트롤은 뭐 좋다고는 하는데 네. 보면은 약간 동네 북 느낌 나지 않나요? 좀 약간 애매하다? 애매하다. 네, 약간 애매한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B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A까지 결정했으니 끝났고 이제 C로 가면은 알파리포산, 크릴오일, 크릴오일. 브로멜라인, 타트체리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좀 애매합니다. 데이터가 많지 않고 일관성이 좀 부족하거나 뭐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 뭐 올릴 만한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오히려 내릴 만한 게 보여요. 내릴 만한 거 뭐요? 저는 크릴 오일 굳이 먹어야 되나? 아 맞아요. 저는 사실 크릴 오일 먹을 바에는 오메가 3나 이런 것들 더 챙겨 먹는 거 좋은 오일들 더 또 있잖아요. 크릴도 물론 뭐 완전히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일단 또 크릴은 또 그런 이슈도 있어요. 이 어족 자원에서 이제 먹이가 돼야 되는 것들인데 얘들을 너무 어획하고 하면 먹잇감 자원들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차라리 그냥 오메가 3 먹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이거 C등급의 기준이 다시 네.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데이터는 있다거든요. 네네. 근데 권하진 않는다니까 C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럼- F급을 보면 알아요. 이거. 살 필요도 없다. 네, F는 아예 그냥 쳐다도 보지 마라. 이건 돈 낭비다 하거든요. 근데 네네. 크리오에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관절 관련된 것도 있고 애매해요. 음. 권하지 않습니다. 브로멜라인도 이게 애매하네요. 보니까 저는 근데 브로멜라인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의약품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의약품도 논란의 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브로멜라인이 네. 일본 쪽에서 아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일단은 뭐 브로멜라인 자체도 C에 있는데 B로 올리기에는 또 애매하다. 네, 그죠? 애매해요. 네. 이 정도 급이냐고 봤을 때는 브로멜라인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퀘르세틴과 브로멜라인 함께 섭취했을 때 뭐 알러지나 이런 맞아요. 쪽에 그런 건 있지만 이 단독으로 이걸 섭취하라고 했을 때 애매하다 저는. 네. 알파리포산은 사실 많이 알려진 성분이잖아요. 근데 네. C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알파리포산은 제가 네. 볼 때는 수치가 일단 되게 낮고 그리고 데이터가 거의 없고 그리고 이 알파리포산은 항산화랑 인슐린 저항성 쪽에 가깝지 항염증 작용 쪽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겠네요. 네, 네. 뭐 말초신경염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 도움이 당뇨병이 있을 때 네. 예, 그럴 때 딱 하면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F급. 쳐다도 보지 말라. 예. 이거는 그냥 제가 검색해서 네. 좀 많이들 뭔가 찾는 거를 제가 서칭해서 가져온 건데 사시는 분 없겠죠? 노니. 노니가 아, 네. 옛날에 염증에 좋다고 맞아요. 먹었어요 주스를. 중근성 이슈도 있었고, 네. 네. 그런 간 수치 이슈도 있었고, 논의 뭐 자체가 사실 그냥 영양소로 봤을 때는 뭐 엄청 나쁘거나 이런 건 예.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기능성이나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먹기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싹보리, 새싹보리. 보리새순. 이것도 영양학적 가치, 엽록소나 이런 거는 있는데 항염증 데이터가 아예 없어요. 근데 뭐 염증에 좋다, 우리 몸에 뭐 그냥 되게 만병통치약처럼 광고가 됐었거든요. 보리새순, 새싹보리 분말 이런 것들이 얘도 아예 없습니다. 염증으로서는 없지만 영양소로서는 나쁘지 않다. 또 많이 보여지는 게 소나무 침향유라고 있어요. 아, 그 방판하시는 분들 네. 진짜 많이 파시더라고. 그 침향유는 딱 보면은 피크노젠을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독자님들께서도 소나무 껍질, 소나무 기름에서 그렇게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소나무 껍질과 다르다. 그리고 그거 스티로폼에다가 넣어가지고 녹인 다음에 그쵸. 뭐 혈관을 이렇게 녹인다, 뭐 네. 콜레스테롤 녹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네네네, 그냥 녹는 거는 그냥 화학적 반응에 성분상에서 생기는 거지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뭐 알부민도 당연히 아니고 네. 그리고 뭐 누에가루 이게 실크펩타이드라고 해서 누에가루를 정량화한 단백질은 있거든요. 네. 그게 네. 면역 알러지 이런 쪽에 기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나마 좀 나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뭐 누에가루 분말해가지고 막 그쵸. 그 통에 팔죠, 이렇게 그냥. 통에 팔고 TV에서 가끔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을 안 주고요. 약들약
오늘은 등급표를 나눠봤는데 여기 정리표를 보시면은 있을 건데요. 일단 확실한 거는 우리가 또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굳이 뭐 B등급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B등급에 있는 것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 NAC나 퀘르세틴 이런 애들은 기관지에 좋거나 알러지 면역에 좋고, 아스탄틴은 뭐 눈과 피부 노화에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S랑 A에서 고르면 끝납니다. 오메가3, 커큐민, 피크노제놀, 비타민 D 다 드셔도 돼요. 차근차근 드시면요. 명백하기 때문에 굳이 밑으로 내려가실 필요는 없다. 오늘은 영양제 티어 리스트 S등급부터 F등급까지 나눠봤고요. 데이터 찾는다고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이건 또 사실 티어리스트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등급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요. 절대적으로 이게 뭐 명확하게 맞다라고 하지는 못할 수 있어도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명드린 거니까 그런 판단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염증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패턴과 다이어트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게 하기 어려우니까 영양제를 섭취하는 거긴 하겠죠. 네,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도 진짜 먹는 거 여기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도 좀 겹치지 않고 또 목적에 맞게 잘 섭취하셔서 저희도 좀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